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백억 원대 저택에서 가족과 추수감사절을 보내 위선적 진보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더 강력할 수 있는 새로운 슈퍼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죠.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호화로운 연휴가 눈총을 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간 23일 밤 매사추세츠 낸터키즈의 한 저택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에서 연휴가 끝나는 28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택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소유자가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인데 이 저택의 가격이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357억 원에 달합니다. 루벤스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여기서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야당인 공화당은 최근 물가 급등 상황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삶이 인플레이션으로 영향받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흥청망청하고 있다며 리무진 리버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무진 리버럴은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용어인데요. 겉으로는 서민과 약자를 위하지만 본인은 부촌에 살면서 고급 리무진을 타고 또 뭐 자식들을 예를 들어서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고 이런 이제 일부 진보 정치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 어린이 코로나 환자들이 또 증가하는 등 겨울을 앞두고 팬데믹 추이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호화저택으로 간 것 자체를 좀 많이 꼽게 보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예. 실제로 추수감사절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연휴 막바지에 이르고 예.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24% 증가한 95,169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전날인 24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8일 이후에 집계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추이가 종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연휴 기간에 항공 여행객 수는 2019년 수준에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2회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의 경우 추수감사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 지금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 증가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왔죠. 남아공에서 기존 변이들보다 더 강력한 네. 슈퍼 변이의 존재가 공식 확인됐다죠? 네, 맞습니다. 이 변이는 B11529로 명명이 됐는데요. 매우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어서 인체의 면역 체계를 쉽게 허물고 전염력도 강한 현상이 초기 단계에서 관찰됐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를 32개나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아공 보건부는 현지 시간 25일에 새 변이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새 변이에 감염된 사례는 몇 건 정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알려진 것보다는 실제로는 더 많이 퍼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현재까지 지금 감염된 구체적인 사례는 총 10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 보츠와나에서 2건이 더 확인됐고요. 이후 6건은 남아공에서 또 1건은 홍콩에서 발견됐습니다. 홍콩 사례는 36살 남성으로 남아공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에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 변이는 현재 남아공에서 인구가 많은 북동부 하우텐주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8개 주에서도 관찰이 됐습니다. 남아공 과학자들은 새 변이의 전염력 등을 더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 수일에서 수주가 급속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변이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전파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또
또 이상 변이로 확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일단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보를 더 많이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끝으로 유럽 상황 짚어보죠. 네. 지금 방역 상황이 연일 비상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밤 사이 현지 시각 25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인데요. AFP는 25일 기준으로 유럽 각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중 통계를 취합한 결과 150만 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 상황이 악화하면서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겼는데요.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보고된 나라는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네 번째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0만 명의 코로나19 희생자를 애도해야 하는 매우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진자도 계속 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부스터샷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주말부터 부스터샷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2차 접종과 부스터샷의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연합 의약품 당국과 행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소식인데요. 유럽의약품청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을 권고를 했고요. EU 집행위원회는 영내에서 통용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접종 완료 뒤 9개월까지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유럽 코로나19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